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지금 108도량 대보각사에서 전국 불자님과 다란이 순례, 108산사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그냥 향 하나 피우고 설렁설렁하면서 그런 순례가 아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스님과 같이 108배도 하고, 그리고 과거생의 내 마음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나의 운명이 확 바뀌는 108다란이 순례, 108사사 순례 갑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과 염주 하나를 모을 때마다 전생의 업 그리고 금생의 번뇌가 소멸되고 좋은 공덕과 복덕이 쌓이게 되는 108산사 순례,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가지 큰 복덕을 받을 수 있는 108산사 순례, 다란이 순례에 법담 스님과 전국 불자님들 많이 동참하셔서 아래 날짜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출발하니까 서울 강남보각사, 대구보각사, 진주보각사, 부산 송정보각사, 부산보각사에서 출발하니까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들이 생기고 반드시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할 부처님 말씀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인 락가요, 악인 고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업을 짓고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업을 지으면 고통의 결과, 괴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불자님들이 성의껏 올리는 이 쌀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초한자로 향 하나 피우는 것도 큰 작복의 공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이 말씀 틀렸습니다. 요즘은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지금 악업을 짓고 나쁘게 살고 있는데도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전생에 복통장에 그만큼 좋은 공덕을 저축을 시켜놔서 그렇습니다. 그 복통장에 복이 다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괴로운 인생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착하게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금생에 괴롭게 사는 사람은 그 복통장의 복이, 즉 플러스 선업보다는 마이너스 악업이 더 많이 저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와서 기도하는 이 행위는 바로 선한 공덕이고 좋은 일이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선인락가 악인고가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해서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때는 1970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즉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 강원도 춘천에 천수와 태식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천수는 너무나 가난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쉽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고, 태식이는 다이아몬드 수저라서 좋은 아버지
성공한 기업의 사장님의 아들로 이렇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천수와 태식이가 중학교 1학년 동창인데 같은 반이고, 가난한 천수는 떼끼니를 굶을 정도로 점심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리고 어머님이 도시락 싸줄 형편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근데 태식이는 너무나 잘 살아서 너무 맛있는 게 많고 몸에 좋은 게 많아서 잘 안 먹지, 뭐 배고파서 뭐 못 먹고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음식이 발에 받칠 정도로, 눈에 밟힐 정도로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이, 또 몸에 좋은 보약들이 집에 넘치고 넘쳐났어요. 그런데 천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래 있으니까 태식이가 이제 14살,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 나이 아닙니까? 14살, 15살 나이 때는 부모님보다, 형제보다 친구가 더 좋을 나이에요. 그래서 태식이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이 좋은 거 건강기능식품하고 보약하고 만난 갈비랑 이 먹고 가야지 하니까 아침도 먹는 돈 마는 돈 하면서 저 천수가 굶고 있으니까 저 천수랑 라면 사 먹으러 갈래요 해가지고 엄마한테 용돈을 두둑하게 타가지고 점심 때 굶고 있는 천수랑 같이 밖에 분식점에 가가지고 라면을, 꽃배기를 2그릇 해가지고 태식이가 천수 한 그릇 주고 태식이 한 그릇 주고 서로 만나게 깍두기도 먹고 닭강도 먹고 하면서 학창시절의 행복을 누리곤 했어요. 가난한 천수는 음식을 태식이한테 얻어먹을 때마다 눈물을 먹으면서 너무나 태식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날 점심때 되면 태식이가 엄마한테 받은 용돈으로 천수야 밥 안 먹었지? 우리 라면에 밥 먹으러 가자. 1970년도 때만 해도 라면이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14살, 15살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이 라면 꽃배기에 밥 말아 먹고 하면 1970년 당시에는 너무나 행복한 음식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태식이는 항상 천수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럴수록 태식이는 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리고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임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14살의 세월에서 이제 40대까지 인생이 허르게 된 거예요. 30년 넘게 인생이 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비록 가난했지만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태식이는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또 태식이가 돈이 귀한 줄도 몰랐고, 부모님으로부터 뭐 돈 하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했기 때문에 사업 한다 치고 날리고 뭐 한다 치고 날리고 또 레스토랑 한 데가 날리고 해가지고 몰락해가지고 태식이가 중학교 때부터 못질이나 또는 톱질 이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수가 돼가지고 40대 나이에 조그만 이제 목수집을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건건히 먹고 살았어요. 40대가 되어서, 즉 30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천수가 까만 리무진 차를
타고 태식이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천수가 집불도 없이 라면 한 그릇 사 먹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가난했던 천수는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연봉도 몇 억 나오고 크게 성공했고, 자기는 정말 사장 아들인 자기는 몰락해가지고 가난한 몫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식이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친구라서 반갑긴 하지만은 기분이 나쁘면서 기분이 좋은 묘한 감정이 허리된 거예요. 그리고 30년의 세월 동안 천수는 자기가 없이 성장했고, 또 정말 굶다시피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태식이의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슴에 안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20대 후반부터 회사에 입사한 뒤로부터 결식아동 돕기, 또 불우한 이웃들 위해서 자기 재산의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결식아동, 그리고 불우 이웃, 또 외로운 독거노인들 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그렇게 기부를 하고 보시도 하고 한 지가 약 한 15년이 흘렀고, 태식이는 금수저를 물고 동기한 줄도 모르고 오로지 천수만을 잘 챙겼고, 그리고 돈을 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하게 사니까 왜 힘들게 살아요? 왜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모르고, 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묵고 자고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가난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천수가 태식이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식이는 천수가 부럽기도 하고, 또 거꾸로 입장이 돼가지고 천수는 부자가 됐고 태식이는 가난한 목수가 됐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30년 동안 알고 지낸 30년 지기 동창 천수를 만난 태식이가 이제 같이 일 마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식이가 천수 보고, 가난한 목수 태식이가 천수 보고, 친구 천수야, 네 그동안 별일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네 도움으로 그 학창 시절에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네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명문대학에 가서 지금 이 대기업에 임원이 돼서 내 성공해서,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설계도를 갖고 왔으니까 태식아, 이 설계도로 최고급 자재로 좀 지어주라 하니까,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거 얼마면 되겠노? 설계도를 딱 태식이한테 주니까 태식이가 천수가 준 설계도를 보니까 한 8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자재로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8억 정도면 돼. 안 비싸나 친구야. 그러니까 성공한 천수가, 그래 8억 내 줄 테니까 기간은 2달이면 넉넉하겠지, 꼭 설계도대로 지어주라 이랬어요. 그래서 8억에 계약을 하고 이제 성금 한 5억 정도를 주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보름간은 가난한 목수 태식이가 30년 중마고 동창 천수의 부탁으로 집을 지달라 해서 보름간은 정말 좋은 자재, 최고급 자재로 정성껏 지었어요. 근데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거 내가 살 집도 아닌데 그냥 자재를 좀 많이 나가보자 해서 8억 들어가는 거를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1억 정도 이렇게 수고비로 남기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 4억 정도 들어가고 4억을 남기려고 철근도 100가닥 넣을 거 한 30가닥만 넣고 그리고 마물이나 그 다음에 콩그루트 칠 것도 모래를 많이 넣어가지고 자갈하고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래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또 모래 넣을 자리에 인근 폐교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자기 목수작업소 들어가가지고 목공소 들어가서 기계로 대패질해가 톱밥을 채우고 모래 채울 자리에 톱밥을 채우고 부실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난한 태식이가 돈은 필요하고 친구 집은 잘 지어줘야 되겠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친구 천수한테 미안한 마음 다 사라지고 아유 내 아이라도 언놈이 난감해도 난감할 건데 이왕이면 최대한 남겨야지 해가지고 정말 부실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겉에 보면 멀쩡해요. 겉에 보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문 미장이 기술자들 전문 그 기술자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중요한 일이 하는 특수 기술자들이 투입돼야 될 자리도 전문가들은 일당이 한 30만 하잖아요. 스님 서울 강남 보각사에서 전기 배선하는데 25만 원 줬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당이 비싸니까 하루 막노동하는 제일 밑에 초짜를 써가지고 그분들은 반 정도 싸잖아요. 인건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날림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2달이 돼가지고 짜자잔 집이 지금 보니까 겉으로 볼 땐 삐까뻔쩍하잖아요. 살아봐야 그게 애로가 있는지 알지. 그래서 친구 천수를 불러가지고 천수야 네가 부탁한 대로 설계대로 똑같이 지었다. 천수가 아 태식아 고맙다. 태식이 덕분에 그래도 내가 성공해서 태식이한테 그래도 집을 부탁하니까 다만 네가 몇 천만이라도 수고비로 해서 나는 그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어서 고마워 하면서 잘 살게 이래가지고 천수가 총 8억을 줘야 될 거를 고마운 마음으로 2억을 더 얹어가지고 10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태식이는 8억 받아가지고 4억 남기고 해야 될 거를 4억 남기고 2억까지 더 받았으니까 8억짜리 공사를 자기는 6억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져가지고 한 석 달이 흘렀어요. 석 달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천수가 심각한 목소리로 태식이를 부른 거예요. 태식아, 니 좀 와봐라. 하니까 태식이가 가슴이 뜨끔합니까? 안 뜨끔합니까? 난림공사, 부실공사로 지은 집이 큰 문제가 됐는가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변상해라 하는 거 싶어가지고 놀란 가슴을 부여안고 태식이가 천수한테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천수가 태식이한테 태식아 얼마 전에 네가 지은 집 쪽으로 와봐라 하니까 태식이가 아유 큰일 났네 이제 내 부실공사한 게 이제 더 들켰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가난한 목수 태식이가 지은 주택 앞에서 천수하고 태식이가 만났어요. 근데 가난한 목수 태식이가 집을 딱 보니까 겉에 멀쩡해. 겉에 멀쩡하지만 아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신이 들 정도로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천수가 열쇠를 탁 하나 주더만 태식아 열쇠 받아. 그러니까 가난한 목수 태식아 친구야 이 무슨 열쇠야? 뭐 도대체 무슨 열쇠하니까 내가 그 없이 살던 학창 시절에 네가 점심 때 굶고 와가지고 내와 같이 라면 먹으러 가려고 밥도 안 먹고 태식이 네가 굶고 내한테 달려와서 그 나에게 사줬던 라면 한 끼 나는 사실 울면서 그 라면을 먹었어.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태식이 네한테 이 은혜를 1000배 만배로 갚으려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성공하게 된 거야. 태식아 이 집은 내가 살려고 만든 집이 아니고 내 태식이한테 그 은혜를 1000배 만배 갚기 위해서 이 집을 태식이한테 부탁한 거야. 이 열쇠는 네가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잘 지은 이 주택 집 열쇠야. 이 집을 네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저번에 소주 한잔하면서 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너는 가족들이랑 달새집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집을 내가 살려고 하다가 우리 친구 태식이를 살게끔 하려고 내가 이 집을 얘한테 양보하고 선물하는 거야. 정말 태식아 고맙고 고마웠어. 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진심 어린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천수의 마음을 태식이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태식이가 난리공사 부실공사를 했지만은 설마 집이 무너지겠나 하는 생각으로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그 자기가 부실공사한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7개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7, 8개월 후에 태풍이 온 거예요. 7, 8개월 후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바람이 치고 그 다음에 물이 저 산비탈부터 홍수가 나가서 물이 내려가니까 다른 집들은 다 멀쩡한데 태식이가 지은 이 집만 문짝이 떨어나고 계집이 떠내려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래서 태식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해가지고 또 그 비바람 부는 태풍에 또 홍수 지는 그 난리에 그 아들이 19살 되는 태식이 아들이 물에 떠내려가 본 거예요. 실종된 거죠. 2달 동안 찾지를 못한 거예요. 시신도 못 찾고 죽은 거겠죠. 그래서 이 태식이는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다가 자기가 부실공사, 난림공사한 그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막강한 태풍으로 집이 거의 완파되다시피 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를 뜻하느냐? 천수처럼 비록 없이 살았지만은 작복, 복을 짓고 적선,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하다 보면 금방에는 좋아지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선인학과의 행위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사니까 행복한 결과가 오게 됐고 태식이처럼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30년 중마고우 30년 동창인 친구한테마저 사기치다시피 해가지고 부실공사, 난림공사로 한 태식이는 악인곡과 나쁜 원인을 지어서 괴로운 정말 큰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된 거예요.
세상 만사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선한 업을 지었다고 해서 1시간 뒤에 선한 결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복통장에 마이너스 업이 다 사라지고 플러스 업이 정립되면 그때부터 행복한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천수와 태식이의 이야기처럼 천수가 비록 가난했다 하더라도 꿈을 잃지 않고 좋은 일을 하고 걸씨가동도 돕고 무의탁 노인도 돕고 자기가 월급을 300만 원 가까이 받았는데 그중에 30만 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년 넘게 베풀고 보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는 것은 크게 보시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진심 어린 착한 행동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통장에 공덕과 복덕이 다 정립이 되어서 인생의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선인일까 악인일까. 그래서 우리는 틈난 대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또 따뜻한 마음을 성의껏 베풀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또 행복한 결말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불력이라 우리가 부처님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계산을 가지고 부처님전에 기도하면 공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력에 의지를 하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할 때 불보살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즉 최선을 다한 후에 부처님의 뜻을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하겠는데 기도 정성과 불사의 공덕으로 장원급제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선급제사 이야기인데 한국 사찰 사료집에 의하면 개성의 북쪽 성특에 대선급제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조 21대 영조 연간에 폐사를 복원보수해서 한때 정말로 웅장한 대가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사가 이렇게 대가람으로 일어설 수 있었는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황해도 해주에 성지연이라는 총각 서생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집중을 하고 하려면 정말 한우물 봐야 돼요.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요거하고 하면 공부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성지연이라는 총각 서생이 과거 시험 중에 곽진사의 딸 이름이 선영이라는 아가씨인데 선영이라는 이 아가씨 18살 되는 예쁜 아가씨한테 혼이 빠져가지고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요새말로 하면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데이트만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럼 공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공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성지연이라는 총각 선생한테 너 이번에 한양 가서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하여라. 틀림없이 너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근데 이 성지연이라는 총각은 아버지한테 아버님, 제가 서당에 가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9시에 나가고 나서 저녁 6시까지 그 자기 여자친구랑 하루 종일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성지연 서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한 줄 알고 있고 성지연이라는 총각 서생은 공부를 탕비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양 쪽으로 올라가는데 해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사흘 뒤에 이 총각은 개성에서 하루 묵게 되었는데 묵을 장소를 찾던 중에 이 개성의 북쪽 산마루에 있는 폐사, 아무도 없는 폐사가 눈에 띄는 거예요. 하룻밤 묵어야 되겠고 법당 문을 열어보니까 부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먼지하고 거미줄로 온 데가 뒤덮여가지고 절도 못할 정도로 폐사, 죽은 절이 되었고 공양가는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다녀갔던 흔적이 있는지라 공양가는 비교적 깨끗했어요. 그래서 성지연이가 공양가 부엌에 가서 이제 쌀을 한 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여자친구는 자기가 이제 과거에 좋은 결과 얻고 와서 이 총각한테 시집이나 가려고 마음먹고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 성지연이는 밥을 해가지고 묵을 하는데 그래도 폐사지만은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비록 먼지 묻은 부처님이지만은 절이라도 삼배하고 묵어야겠다 싶어서 밥을 한글 반 잘라가지고 반 딱 해가지고 마지밥 해가지고 부처님께 딱 올리고 삼배를 하면서 먼지 묻은 부처님한테 부처님요 내 사실 내 여자친구랑 그동안 놀러 다닌다고 공부를 이만큼도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과거에 급제할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과거에 붙을 자신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부처님요, 이 공양 드시고 제발 과거에 붙게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삼배를 부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양으로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잖아요. 예. 공부를 안 하는데 부처님한테 기도한다 묻습니까?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힘없이 과거에 낙방해가지고 털레털레 내려오면서 해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개성의 폐사에 또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래서 법당 문을 열고 먼지 묻은 부처님을 딱 보니까 지가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맨날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부처님이 서운하고 괘씸한 거예요. 이 부처님 너무하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요 생긴 것을 누렇게 떠가지고 내 밥만 한 그릇 얻어먹고 사람을 속이는 데는 선수야 선수. 내 밥만 먹고 과거에 합격도 안 시켜주면서 완전히 사기꾼 부처님이네. 이렇게 하고 나서 부엌에 가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올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묵고 그 공양간 조그만 방에서 잠이 들어본 거예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 빨간 갑옷을 입은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성지연 총각 자고 있는데 발로 툭툭 차면서 내일어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성지연 총각이 깬 거예요. 깨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야 이놈아, 누가 네 밥을 먹었느냐? 네가 공부 한 개도 안 해놓고 과거 시험에 걸리려고 부처님한테 네 밥 중에 반 잘라가지고 올렸는데 부처님은 그 공양을 드시지도 않으셨다.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공부는 한 개도 안 해놓고 네가 과거 시험에 붙게 되려면 되느냐? 내 이놈! 과거에 급제할 자신도 없으면서 유행을 바라면 되느냐? 너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헐벗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준 적이 있느냐?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무슨 공덕을 지은 것이 있다고 부처님을 원망하느냐? 이 천벌 받을 놈아. 하면서 신장님께서 갖고 있는 건강신조로 성지연의 엉덩이를 크게 한번 딱 때리고 싹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등짝하고 엉덩이가 아팠던지 성지연이라는 총각이 잠이 탁 깬 거예요. 잠이 깼는데 법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먼지 묻은 부처님 그대로 계신데 그 옆에 빨간 옷을 입은 신장님이 꿈속에서 봤던 그 신장님인 거예요. 너무나 꿈이 신기하고 괴이하고 생생해서 한달음에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 일을 소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지연이가 그 폐가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듣고 아버지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죠. 아들아, 이 애비의 말을 잘 들어라. 너는 그절의 부처님과 그리고 너와 정말로 인연이 깊다. 그래서 그 인연이 깊은 게 틀림없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장가를 보내려고 장가 미천을 몇천 양을 그동안 애비가 모아놨는데 이 장가 미천 몇천 양을 그 폐가를 크게 중수하고 복원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기도하시는 스님을 한번 모셔서 하루도 빼먹지 말고 조속으로 예불을 하고 너는 그 절에서 과거 시험 칠 때까지 묵고 자고 하면서 스님과 같이 새벽 예불에 동참하고 사시기도에 동참하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아버지가 지혜스러운 대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 장가갈 미천 수천 양을 가지고 그 폐가를 이제 사람을 시켜서 크게 중수를 했어요. 크게 중수를 하고 그 아들은 그때부터 스님 모셔가지고 새벽 예불, 저녁 예불, 사시기도 때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을 정성껏 올리고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그 총각은 과거 시험에 대과의 급제를 당당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이 과거 시험 대과의 급제를 한 그 이야기를 영조왕이 그 폐가를 복원해서 스님을 모셔서 성전이라는 총각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영조왕이 그 절 이름 현판을 대선급제사 크게 선한 공덕을 지어서 과거에 급제한 절이라 대선급제사라는 현판을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에서 감을 잡을 수 있듯이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큰 시험, 꼭 공부만 하는 시험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결판을 짓는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인생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큰 장사도 인생의 시험이라 말할 수 있고 또 부모로서 내 아들 내 딸을 잘 키우는 것도 인생의 큰 숙제이자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판가름을 하는 중요한 일은 바로 정성스러운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과거 전생의 업을 통째로 바꾸는 이 불사의 공덕의 힘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관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립한 이 업 구조는 뭐냐? 과거 전생의 업이 50%고 또 현생의 업이 50%입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과거에 나의 복통장에 마이너스 업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이너스 업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내가 공덕을 짓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과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업 구조는 과거 전생의 업 50%, 현생의 업 50%. 그런데 현생의 업 50%는 다시 쪼개면 환경이 5%고 노력이 5%고 조상음덕이 5%고 이름, 장명이 5%고 적선, 선한 업을 쌓는 이 적선이 5%고 그리고 서원, 기도 및 내공의 힘이 25%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현생의 업 50%인데 기도와 내공의 힘이 25%라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미 지은 과거 전생의 업조차 이 내공과 기도의 힘이 간절하면 현생의 업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기도 및 내공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 또 서원 및 내공의 힘을 갖추려면 명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선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과거 전생의 잘못된 업도 같이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온바라 많이 다닌 사바. 전생에 정해진 업도 바꿀 수 있는 진언도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 또 서원을 가지고 내공의 힘을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확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공의 힘과 원력의 힘이 붙으면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밝아지고 뜻도 좋아지고 술술 풀리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도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절대 자포자기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나태한 마음 갖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도 정진하면서 능력껏 불사공덕도 짓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사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계시는 부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확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꿈과 희망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법담스님 오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면 인생이 확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할 일, 사랑할 일, 행복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기도의 힘, 서원의 힘, 이 내공의 힘을 축적하면 우리의 복통장에
마이너스업이 많다 하더라도 즉 플러스 인생으로 빨리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좀 앉아주시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법담선생님처럼 자막이 나오고 자막이 점점 커질 겁니다.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반드시 더 잘 될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은 이기고 선하덤은 이기고 선인 낙과 악인 곳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불행한 결과가 생기고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직시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법담 스님의 법문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